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결코 방문하고 싶지 않을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딜까요? 브라질의 뱀섬일까요? 나미비아의 해골해안은 어때요? 우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포함해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탐험했어요. 그중 하나는 바로 북극입니다. 그렇다면 북극은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산타클로스가 북극을 그의 기지로 삼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북극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까요? 북극을 탐험하러 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거엔 배가 빙산에 부딪히거나 끼어서 선원들이 자초될 때도 있었고요. 최악의 경우 배가 가라앉아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죠. 특히 북극해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바다입니다. 과연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북극의 빙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기본적인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북극은 북극해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얼음의 두께는 약 1.8에서 3m 정도고요. 약 1070에서 5500m 정도 깊은 곳에서도 떠다닌다고 합니다. 남극과는 다르게 북극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가장 멋진 점은 북극은 그냥 얼음 덩어리지만 남극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는 곳 어디와 비교해도 훨씬 춥겠죠. 햇빛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북극은 땅으로 둘러싸인 거대 얼음 덩어리고 남극은 얼음으로 둘러싸인 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북극 아래의 바다는 떠다니는 빙산보다 따뜻하고 이 덕에 공기도 따뜻합니다. 남극의 경우는 건조하고 해수면보다 2300m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영하 28도로 오릅니다. 이에 반해 북극은 겨울에 영하 40도까지밖에 안 떨어지고 여름에는 0도까지 치솟죠. 그래서 남극이 북극보다 훨씬 추운데도 연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건 더욱 흥미롭습니다. 북극의 경우 탐험가들을 포함해 오직 연간 1000명 정도만 방문하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죠. 일단 북극은 진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복잡한 장애물이 많거든요. 특히 말했듯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거대한 얼음이 북극해를 떠다니고 있으니까요. 북극을 방문할 방법은 두 가지로 4월에 헬기를 타거나 6월부터 7월 동안 쇠빙선을 타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쇠빙선이 진입할 수 있을 만큼 얼음이 얇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배가 빙산에 끼어서 좌초되는 경우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행 배편은 매년 딱 5번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숲속을 걷다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가장 유용한 도구는 나침반이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길을 잃은 장소가 북극이라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나침반은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진 않거든요. 지구의 자기극은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북극이라고 하는 위치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자기극은 실제 우리가 아는 북극에서 약 16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캐나다에 더 가깝죠. 자기극의 위치도 지구의 궤도가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북극 자기극도 조금씩 움직인다는 뜻이죠. 북극과 나침반에서 가리키는 북쪽이 다른 이유는 적위라고 불리는 각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읽히는 적위가 다른 거죠.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높은 위도에 있을수록 북극 자기장의 영향으로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북이 아닌 남쪽을 가리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북극에서 길을 잃었다면 나침반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탐험가들은 보통 적위와 눈금으로 된 차트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위치를 확인한다고 하네요.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아는 것도 북극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는 계속 자전하기 때문에 시간은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경도의 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만 경도의 모든 선들이 결국은 이 두 극으로 모이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은 모든 시간대를 항상 같은 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험가들은 본인들이 활동하기 편한 시간으로 세팅하고 움직인다네요. 만약 여러분이 북극에 있고 몇 시인지 궁금하다면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제 과학적인 이유는 살펴봤으니 왜 북극에 가기가 어려운지 실용적인 이유를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보금자리로 구하는 것일 텐데요. 북극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누이트족이 있긴 한데 그들도 북극 근처 러시아나 그린란드, 캐나다 등지에 터전을 이뤘죠. 얼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여름이 되면 그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곳에 정착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라지거나 부서지게 될 테니까요. 북극으로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극해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이 대서양으로 흘러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서양을 횡단하는 수많은 배가 위험에 처했었고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결정적인 원인으로도 추정되고 있죠. 이 빙산 조각들은 녹기 전까지 대서양을 돌며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타이타닉 침몰 사건 이후에도 배와 빙산이 충돌하는 사건이 몇백 번은 더 발생했어요. 다행히 국제 유빙 감시대 덕에 최근에는 별 다른 사고가 없지만 그래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북극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초창기에 북극으로 넘어온 1세대 탐험가들은 갈증을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극에서 물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거든요.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눈을 먹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어서 그것도 위험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눈을 녹여야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엔 눈을 빨리 녹일 만한 해동 기술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생존 문제도 큰 이슈였는데 이를 도울 만한 나무나 식물류가 북극에는 없습니다. 나무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북극은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죠. 만약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 있었다고 해도 추위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극야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햇빛을 받을 수 없어서 죽게 됐을 거고요. 북극은 식물뿐 아니라 동물이 살기에도 척박한 환경입니다. 북극여와 북극곰 그 외에 많은 육상동물들은 북극으로 터전을 옮기지 않아요. 모든 것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항상 움직이고 있어서 정착해서 새끼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극곰의 경우는 먹이를 찾기 위해 북극을 돌아다닙니다. 북극곰은 다른 곰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북극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 일단 달려들고 보는 거죠. 동물들에게도 허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북극곰은 지구상에서 가장 커다란 곰이고 북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털이 2개의 층으로 뒤덮여 있고 그 밑에는 아주 두꺼운 지방층이 있죠. 그 덕에 영하 37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열을 체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동물은 바다코끼리입니다. 위협을 느낄 때는 저돌적으로 변하죠. 물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큰 몸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상하는 3.3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북극곰보다 4배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죠. 그렇다고 해도 가까이 하기에 안전한 동물은 아니에요. 북극과 북극해에 서식하는 이 포유류는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사람들을 공격한 기록도 있습니다. 북극의 수면 아래에는 훨씬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말미잘, 새우, 갑각류, 심지어 고리무늬 물범도 포착됐어요. 하지만 이 중 가장 위험한 무법자는 그린란드 상어로 약 6.6m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후 탓에 상어를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 물에 빠지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북극곰과 마주했을 때와 비슷할 겁니다. 북극을 둘러싼 문제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지구온난화와 빙하가 녹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약 50년 안에 여름에는 북극의 얼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해요.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북극에 있는 이유요. 생각해보세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들여다보고 신경 쓰이게 한다면 당연히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료가 다 떨어지면 근처 마트에 가겠죠. 아닌가요? 오늘 북극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어때요? 다음 50년 이내에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것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잠시만요. 북극에 가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2000개 이상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